안녕하세요, 신준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 방에 앉아서 또 위스키 리뷰를 하게 됐네요. 오늘은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처음으로 올리는 위스키 리뷰인데,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미국에서 이 종이 안 찢어지게 하려고 굉장히 포장을 열심히 해서 가져온 바질 헤이든 스트레이트 버번입니다. 얘는 제가 얘를 왜 선택을 했냐면, 그 많고 많은 버번 중에 왜 얘냐? 그냥 예뻐서. 되게 이 보면은 벨트 찬 것처럼 그 병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. 한마디로 포장이, 그리고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별로인 그런 디자인이죠. 아무튼 예뻐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, 딱 얘가 제일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. 다른 것보다도. 다른 건 약간 버번들이 약간 좀 투박한 면이 있으니까, 또 이렇게 하나 이왕 쟁여놓는 건 좀 예쁜 거 쟁여놓고 싶은 마음에 이 바질 헤이든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 바질 헤이든이 네 번째로 마셔보는 버번 위스키예요. 미국 가기 전에 먼저 이 짐빔 위스키 한번 마셨었고,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노크릭, 이 짐빔에서 내놓은 스몰 배치 컬렉션 중 하나죠. 노크릭 한번 같이 마셔봤고, 저번 시간에. 그리고 시카고 공항 라운지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혼자 처량하게 시간을 잭다니엘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, 그렇게 세 가지를 맛봤고,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버번 위스키입니다. 그래서 이 바질 헤이든은 노크릭이랑 마찬가지로 그 진빔에서 나온 스몰 배치 컬렉션 중 하나예요. 그 스몰 배치 컬렉션에 어떤 게 있냐면은, 저번 시간에 같이 마셔본 노크릭, 그리고 부커스, 그리고 베이커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질 헤이든,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 바질 헤이든이 도수가 가장 낮은 위스키입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그런 버번이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, 외관도 보면은 막 세게 생기진 않았잖아요. 약간 뭐랄까, 섬세한 느낌? 버번의 섬세한 버전?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버번, 이 바질 헤이든을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. 그 전에 제가 얘가 좀 라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얘가 40도예요.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은 글씨로 80 proof 이렇게 딱 써있거든요. 이 proof가 어떤 뜻이냐면은, 미국에서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, 요게 그냥 이 80이면은 나누기 2, 그러니까 그냥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, 이 숫자에. 그러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 도수가 나오는데, 그냥 표기법, 알코올 함량 표기법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같이 마셨던 노크릭 같은 경우에는 100이 적혀 있었으니까 100 나누기 2 해서 50도였고, 얘는 80, 그러니까 나누기 2에서 40도짜리입니다. 상대적으로 라이트하죠. 이 위스키가 제가 약간 좀 라이트하다는 게, 사실 40도라는 술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잖아요. 되게 좀 세고, 또 위스키나 이런 좀 도수가 높은 주류들을 많이 안 접해 보셨던 분들은 처음에 한 번 마시면은 이렇게 향 맡기도 힘들고, 그냥 맛도 되게 세다고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렇긴 한데,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드시다 보면은,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점점 더 익숙해져서 나중에 40도짜리 이런 애들은 마시면은 되게 부드럽다, 라이트하다, 이런 느낌이에요. 물론 저도 뭐 많은 위스키를 마셔본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대략 한 여태까지 마셔봤던 위스키들을 합하면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엔 저도 이게 뭔 맛이야 이렇게 했었는데, 점점 마셔보면 마셔볼수록
고도수라고 그래서 다 막 쓰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좀 그 맛있는 맛이 좀 납니다. 그래서 좀 오랜만에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 잡소리를 계속 하는데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. 이 바젤 헤이든이 그 아까 제가 도수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. 얘가 63% 정도가 콘. 원래 버번 위스키는 이제 51% 이상 이렇게 해서 옥수수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 옥수수 함량이 굉장히 높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들어가는 게 라이, 호밀인데 얘가 호밀이 20 몇 프로였는데 27%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보통 버번 위스키에서 이 라이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에서 한 30%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35% 정도 한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얘가 27%면은 라이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. 그때 이거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국 그 마트 주류 코너에서 얘랑 이 버번 스트레이트 버번 말고 라이 버전도 있는 걸 같이 봤는데 걔는 훨씬 더 그 라이 함량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이 위스키에 그 호밀 라이가 주는 영향이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옥수수가 주 재료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바닐라 향이 아니라 달달하고 좀 그런 그 옥수수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데 이 호밀이 들어가면은 약간 이게 스파이시해지고 그리고 또 그 특징 중 하나가 그 호밀빵 굽는 것 마냥 빵 굽는 그런 느낌, 그런 향이 좀 난다고 해요. 그리고 약간의 과일 향도 같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마셔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바젤 헤이드는 숙성 연도가 적혀 있잖아요. NAS 제품인데 논에이지 스테이트먼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. 그 이전에는 8년 정도 숙성됐었다. 8년인가 9년인가 숙성됐다고 여기 써 있었대요.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써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앞쪽에 있었나? 그냥 artfully 뭐라고 써 있었는데 처음에 있네요. artfully aged. 그냥 아주 두루뭉실하게 써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8년 예전처럼 8년 9년 이렇게 숙성시킨 건 아닌 것 같고 한 6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넣은 것 같다. 심지어는 더 덜 숙성시켜서 또 만든 것 같다 라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 위스키 전문가들이. 그래서 한 6에서 8년 정도 숙성이 된 위스키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요 정도면은 바질 헤이드 마셔보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. 각설하고 한번 따라보자. 향이 좋아요, 아주. 굉장히 좀 묻어 있어서 이렇게 좀 향을 좀 맡아보는데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이랑 되게 기분 좋은 바닐라 향이 좀 확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스며든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씩 이렇게 오는데 상당히 좀 라이트한 느낌입니다. 그럼 이번에 향을 같이 한번 맡아볼게요. 이 바닐라 향이 되게 괜찮네요. 그리고 제가 얘를
처음 오픈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. 저 이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따라서 마셔봤었는데, 처음 오픈해서 딱 마셨을 때는, 그때는 굉장히 스파이시한 향이 확 올라왔었거든요.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, 지금은 그래도 조금 딴지 좀 돼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고,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스파이시한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. 노크릭이나 이 진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맛이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향에서는 세다 이런 향이 잘 안 느껴졌었거든요. 그냥 달달한 바닐라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냥 그랬었는데, 얘는 이 스파이시한 향이 이 라이트한 버번인데도 불구하고 호밀 때문인지 향부터 확 나네요. 되게 가벼워서 상당히 가볍네요. 다른 버번들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. 스파이시한 향이 좋네요. 이게 한 모금 마셔볼게요. 쭉 타고 내려가는 게 오늘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되게 기분 좋게 쫙 훑고 내려가는데, 일단 호밀 함량이 높을 때 스파이시함과 약간 빵 굽는 향, 맛,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이 위스키에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런 이미지가 딱 연상이 돼요. 마시니까 되게 바닐라 향도 많이 나는데, 바닐라 향만 있는 게 아니고, 혀끝을 약간 아릿아릿하게 만드는 좀 짜릿한 그런, 짜릿하면서 좀 뜨겁고 좀 뜨겁고 따뜻한 입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. 딱 겨울이나 가을에 이렇게 스산한 겨울바람이 밖에서 불고 있을 때 한잔하기 좋은 위스키인 것 같네요. 생각보다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있어서 버번인데도 좀 특이한 느낌입니다. 좋네요.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. 그리고 원래 이 맛은 싱글 몰트 위스키, 예를 들면 글렌그란트라든가, 글렌그란트 이런 애들 마실 때 주로 느꼈던 건데, 꿀향, 꿀맛 이런 게 이제 같이 얘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닐라랑 꿀맛, 그리고 스파이시한 약간 페퍼 이런 향도 많이 좀 나는 것 같고요. 라이트에서 강렬한 느낌이 빡 오는 이런 게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이 라이트한 버번의 맛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강렬한 위스키를 기대하고 마시시면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해외 전문가들 리뷰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도 대부분이 약간 이 버번인데 너무 라이트하다, 그리고 이 40도인데도 너무 이제 부드러우니까 약간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강렬한 위스키는
강렬한 종류에서 강렬한 다른 종류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, 얘는 이제 부드럽게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즐기고 싶으실 때는 그럴 때 또 나쁘지 않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. 되게 기분 좋게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의 약 같은 느낌인데, 약간 건포도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. 네. 바닐라랑 건포도랑 되게 부드럽고, 그리고 향이 약간 그 가죽 공방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가죽 냄새가 있잖아요. 그 약간 그런 향도 좀 약간 나고요. 네, 꿀향 이런 것도 많이 나고, 스파이시한 느낌이 끝까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운은 좀 깔끔한 편이고요. 네. 입안에도 계속 그 바닐라랑 그 꿀 느낌, 그 달달한 느낌이 좀 남아 있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상대적으로 여운이 좀 짧아서 바닐라랑 꿀 이런 게 조금 남아있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트가 이제 좀 처리가 된 이런 위스키들이나, 아니면은 뭐 이런 버번, 저 진빔 화이트나 뭐 노크릭 같이 좀 뭐랄까요, 그 강렬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게 받는 그런 위스키랑 조금 다르게 약간 좀 여운이 짧아서 그 무슨 맛이었지? 하면서 다시 한번 마셔봐야 되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한번 다시 마시겠습니다. 스파이시하다. 페퍼, 그리고 가죽, 뒤에 이제 몇 번 마시니까 그런 느낌이 더 확 살아나네요. 그리고 역시나 무슨 맛인지 음미하기도 전에 여운이 뚝 끊기는 그런 느낌입니다. 바닐라랑 이런 거는 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호밀 함량이 높은 위스키들이 이렇게 스파이시하다라는 것도 이 바질 헤이든 한번 맛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진빔의 스몰 배치 컬렉션 그 4가지를 다 같이 나중에 한번 놓고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모아가면서 하나씩 리뷰해보고, 마지막에 다 이 사형제가 모였을 때 한번 비교 시험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되게 좋네요. 이 아이를 제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겠죠, 당연히. 리뷰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. 근데 생각보다 일반 다른 이런 진빔 화이트나 뭐 이런 노크릭 같은 거보다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를 미국에서 36불, 얘가 750ml거든요. 36불 정도에 주고 샀는데, 4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, 한국에서 제가 작년 9월쯤에 봤던 글이 남대문이었나? 아무튼 그런 데서 1리터짜리를 한 12만원? 그 정도에 구매를 하셨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얘가 1리터면은 미국에서 뭐 한 5만원, 6만원 이렇게 할 테니까 딱 2배인 거죠. 그래서 얘가 이 스프링뱅크랑 가격이 비슷한 건데, 사실 이 버번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, 참. 아무튼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버번 위스키를 많이 드셔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참 부럽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같이 마셔본 위스키는 이 진빔 스몰 배치 컬렉션 중 하나인 바질 헤이든이었고요. 상대적으로 호밀 함량이 좀 높고, 그래서
좀 스파이시한 매력이 있고요. 그리고 좀 버번치고는 라이트하고 부드럽다라는 게 이 특징인 바질 헤이든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